이재명 한미일 동해훈련의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질 않았는데 동해에서 독도 근방에서 독도에서 한 180km, 15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일본 전범기를 단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이 함께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과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걸 다루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 독도 인근 훈련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건가?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이것도 영상을 가지고 오려다 그냥 텍스트로 대신합니다. 한미일 해상 전력이 독도에서 185km 떨어진 곳에서 훈련을 한 것을 비판했어요. 자, 국정감사에서 합참의장을 향해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렇지 않다. 자위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같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북한과 한국의 관계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무력 지배를 했던 시기가 5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전히 일본은 사과하지도 않고 있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과거처럼 남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 자, 그러자 김 의장이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 120km 떨어진 곳으로 일본 본토와 더 가깝다. 북한의 잠수함 활동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예상되는 지역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화를 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한미일 군사동맹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굴욕 외교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일본 자위대 합동훈련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한반도에 들어와서 작전해도 되나? 라고 하자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동훈련. 일본은 미국 해군과 한국 해군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다. 일본의 자위대는 실질적인 군대다라는 근거로 이번 훈련을 제시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현실이 됩니다. 자, 동해서 한미연합훈련, 미국 다시 일본해로 호칭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달만 동해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있었는데 동해로 표기했던 미군이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지휘관 장소를 일본해로 지칭했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 내역도 한일 중간 수역으로 명기했다. 우리나라가 이게 일본해로 가자 항의를 해서 한일 중간 수역으로 바꿨다가 다시 일본이 항의를 해서 일본해로 바꿔줍니다. 미국이 일본해라고 부르고 일본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해군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자, 영상 보겠습니다. EPRK's provocative ballistic missile launch, the USS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joined by two Japanese Navy destroyers, 들리셨어요? joined by two Japanese Navy destroyers. Japanese Navy, 일본 해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군이 일본 해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 joined by two Japanese Navy destroyers and one Republic of Korea Navy destroyer, arrived October 5th in the Sea of Japan to conduct 들리나요? Sea of Japan 들립니까? October 5th in the Sea of Japan to conduct trilateral ballistic missile defense exercises. 자, 미국 펜타곤 브리핑에서 Japanese Navy,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훈련을 했다. Japanese Nav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어디서 했냐? Sea of Japan에서 했다. 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미일 군사훈련을 함께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냐고요. 동해 털려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죠?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한미일의 끈끈한 군사동맹으로 잘 버틸 수 있다? 북한이 그렇게 무섭나요? 자, 핵만 아니면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싸워서 미국 도움 없이, 일본 도움 없이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그 위에 중국,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서 안보도 지키는 그런 일을 해내야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다. 전범기를 꽂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했다. 이것만으로도 열받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짜증나겠죠? 근데 북한만 짜증날까요? 러시아하고 중국도 짜증나요. 우리가 미국에서 펠로시가 왔는데 안 만났어. 미국은 중국 눈치 보느라고 펠로시를 패싱했구나. 그런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해. 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 편을 아예 들어서 미국한테 예쁨이라도 받거나 아니면 중국 편을 아예 들거나 중국한테 얻을 거라도 없거나 이도 저도 아니고 펠로시는 패싱하더니 한미일 군사훈련에서 동해도 뺏겨 일본 군대 제페니스 네이비라는 표현까지 쓰게 만들어. 중국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중국의 무역 관련돼서는 또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거고 여기서도 손해보고 저기서도 손해보고 국민들 쪽팔리게 만들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된다. 국민들 속이라도 시원하죠. 근데 김영삼이 일본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IMF 우리나라 외화가 막 빠져나갈 때 일본이 1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감정적인 이야기라면 국민들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국익에는 도움이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영삼은 국민들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줬지. 그런데 윤석열은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선 저 말했다가 여기선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선 이렇게 행동하고 이익은 다 뺏기고 국민들 자존심도 상하고 뭐 하나 얻는 게 없이 다 잃기만 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이 나중에 일본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실제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그리고 자위대를 일본 해군으로 명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하자 권성동, 이재명과 야는 반일 선동이다. 낡아 빠진 운동권 인형. 얘네들이 친일 프레임에 빠지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요. 자기들이 친일이면서 토착 왜구라는 말을 정말 싫어합니다. 토착 왜구라는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선거에서 패배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하는 짓은 토착 왜구인데 그건 또 싫어. 반일 선동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재명이 죽창가 시즌2다 이러면서 공격합니다.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죽창가를 불러대서 반일 감정만 일으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정신 나간 놈들인데 유승민 병역 미필 초선 의원 공부 좀 해라. 야, 유승민도 거둡니다. 이재명을 까는 건 무조건 도움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로를 정쟁으로 부추기고 있다. 자, 한미일 군사훈련을 안 하면 한미 동맹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 북한 눈치를 보는 게 돼버리는 놀라운 마술이 일어납니다. 북한 눈치를 본다. 한일 군사동맹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갑자기 색깔론. 북한 눈치를 본다. 이렇게 놀라운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먹혀요.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갑니다. 자, 이 색깔론은 오늘 나중에 얘기할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색깔론은 아직까지도 너무나 잘 먹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유승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상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하고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에 친일과 훈련 중단이 왜 나오냐? 자, 그러면서 경제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안보는 종북 반일 포퓰리즘에 빠져있다. 갑자기 종북이 나와. 반일은 알겠는데 종북이 왜 튀어나오는 거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가 종북으로 귀결돼 버립니다. 이게 바로 토착 왜구들, 친일파들, 매국노들이 쓰는 프레임이죠. 이게 어떻게 종북이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게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는 먹혀요. 일베 놈들한테는 먹힙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독도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합동해상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얘네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우리 해경이 일본 해상청과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일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동해 쪽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해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였느냐? 조난사고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때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같이 구조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해경과 일본의 해상청은 전범비를 꽂고 움직이지 않아요. 자위대와 해경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일본하고 합동훈련 했는데 이재명 네가 왜 시비를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죠. 일본과 함께 할 건 함께 해야죠. 그런데 전범기를 달고 있는 해상다위대와 군사훈련하는 건 엄연히 다른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과는 동맹국이 아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 때문에 미국이 매우 난처해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좀 하자.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한미 군사운동 해야지. 우린 동맹이니까. 그런데 우린 일본하고 동맹국이 아니야. 동맹국이 아닌데 어떻게 군사훈련을 같이 해?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미국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를 정말 잘했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미국은 한국을 매우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던 게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일제강점이라는 치욕적인 역사.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어떻게 일본이 한반도를 먹어 들어가기 시작했을까요? 무당에 빠져 있었던, 무속에 빠져 있었던 민비. 나라가 개판이 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무속이 등장을 합니다. 민비는 무당에 푹 빠져서 어마어마한 나라 돈을 무당한테 쏟아붓습니다. 자, 나라가 개판이 되죠? 그 당시에 나라를 다 갉아먹었던, 좀먹었던 사람들이 어디냐? 세도가들이라고 부르는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여흥빈 씨. 이 세 집안이 그냥 나라를 다 찢어먹었어요. 백성들을 수탈을 합니다. 세금을 막 걷는데 중앙정부로, 왕으로 안 올라와. 중간에 얘네들이 다 슈킹 해먹는 거예요.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군대도 개판이 되죠. 그래서 나라가 막 일어납니다. 이걸 장악하고 싶었던 민비는 외국 군대를 우리나라로 끌어들여요. 청나라 군대가 골치가 아프니까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요. 그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올라와서 대한민국 침탈에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지켜야지.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안 하면 북한한테 굴종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면 충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필요합니까? 미국에게는 일본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일본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문제를 자기네 땅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죠. 역사적인 문제, 위안부 문제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일본의 교과서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 급하다고 우리가 먼저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군사대국 6인가 7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왜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면 마치 북한한테 잡아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본은 한국이 전쟁을 나길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랑 군사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차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간들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건가? 민비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일본군을 우리 땅에 들여놓음으로써 한반도가 일본에게 잡아먹히는 그 시나리오가 시작된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도 제대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전쟁 나면 일본하고도 손 잡아야지. 우리가 해결해야지. 일본하고 손 잡아서 전쟁 해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본하고 합동훈련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면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토착 외구, 매국노, 뼛속까지 친일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이고 국민의힘이라는 겁니다.